가기사를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의 각수환준입니다. 오늘 교만의 늪속에 빠질 뻔하던 것을 한 종목이 구해주셨어요. 구해주셨어요. 네, 한 종목이 큰 폭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좋아도 되나 하면서 어머니 나는 신의 손인가 찍는 것마다 이렇게 올라가지 막 이러면서 이러다가 한 종목이 아주 크게 빠지면서 네. 겸손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것마저 올랐으면 오늘 날아가실 뻔했네요. 뭐 날라서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죠. 등에서 날개가 나올 뻔했어요. 네, 참 그래서 이렇게 겸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한 분이 또 저를 겸손하게 해주셨는데요. 교사분께서 네. 정식으로 항의를 하셨습니다. 네. 교사가 뭐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등 이런 헛소리를 삑삑 각도기가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쫙 풀어주셨어요. 장문의 편지로. 네. 아주 젊으신 분인데 나는 너보다 젊다. 그리고 난 너보다 방학이라는 무기가 있다. 그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업데이트가 되어지고 있다.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고 네.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고 그래서 나는 수익률 100%도 있다. 라고 하면서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짧은 경험을 모두인 것인 양 이렇게 환원시켰던 것은 저의 불찰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의 교사분들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분도 처음엔 단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말씀드려요. 교사분들 중에 단타에서 살아남을 분들은 없어. 그거 안 하고 이분처럼 하나하나 공부해서 한 켜 한 켜 쌓여 나가시고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라는 무기를 활용하신다면 저보다 훨씬 뛰어난 청출어람에 뛰어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음은 분명하다. 네, 교사라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럼요.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시간적인 부럽더라. 자기 시간 많다 그러니까. 방학이 참 부럽네요. 부럽더라고요. 네. 놀러 갈 생각만 했지 방학에 우리 어렸을 때. 그쵸. 네. 공부할 생각을 못했는데. 대단하시네요. 방학을 예. 이제 공부의 기회로 삼으신다고 하시니 그러니까요. 네,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얘기 들어갈까요? 예, 코스피 지수는 오늘 좀 왔다 갔다 하다가 3200 안착 하나 했더니 조금 못 미쳤습니다. 3198.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0.01% 올랐습니다. 거의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에 갈랑말랑합니다. 네. 코스닥은 뭐 1029포인트, 1000 이상은 이미 안착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근데 약간 미스를 했는데 2000포인트가 고점이 아니었고요. 2900. 2900. 네, 콧물 났어. 2900이었어요, 고점이. 아직 3분의 1 몇 대. 그때가 어떤 버블이었는지 느낌이 오시죠? 저는 근데 사실 이 책으로만 그거를 그 상황을 봤고 실제 그 상황에서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궁금해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을지. 네, 설명해 드릴게요. 또 옛날 얘기 나오면 재밌네. 그때 어땠냐면 적자가 나면 막 상한가 몇 번씩 갔어. 매일 상한가. 가격 제한폭도 한 10%인가 정도 됐었거든. 지금 중국처럼. 매일 상한가하고 그다음 닷컴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막 그 다음날 상한가 가요. 와, 정말 많이 바꿨겠네요. 완전히 미쳤어.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디지털 조선이 배를 잘 만들어요. 대우조선이 배를 잘 만들어요. 하면서 디지털 조선을 사서 큰 수익을 내고 분석한 사람들은 안 돼. 그냥 질른 분들은 막 먹어. 뿌듯해하고 또. 그럼 몇 배짜리 나 100% 200% 먹어요. 막 숱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진짜 무슨 하여튼 통신만 달면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많이 얘기했던 SK텔레콤이 그때 500만 원, 50만 원 그때 그래 액면 분할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500만 원까지 갔었어요. 액면 분할 전. 그러니까 지금의 20배가 더 높았네요. 데이콘 같은 거 60만 원 갔었고요. 그때는 이제 텔레콤 이쪽이 완전히 이제 꿈의 세상이 열린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꿈의 세상은 15년 후에 구현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막 꿈 하는 이야기를 한 거를 왜 자꾸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온갖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살아남는 업체들이 이제 영롱하게 빛나는데 수많은 업체들은 없어지더라는 거지, 그 과거를 보니까요. 그래서 그럼 아마 이건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흐름이라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배경이 바뀌었잖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흰 배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혹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 벽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무역사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그 초기 수출을 이끌었던 갈포벽지입니다. 네, 그 칡뿌리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드는. 근데 요즘 현대화돼서
그냥 실제로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네. 화면으로 보니까 별로네. 그게 화면으로 네, 좀 똥색 같기도 하고 좀 칙칙합니다. 아니 무슨 흑색이지 저게 무슨 장 좋아요? 장 좋은가 봐. 네. 예. 네. 식사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도. 예,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많이 샀습니다. 한 4천억 가까이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00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000억 매도, 코스닥은 900억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1,100억 매도, 코스닥에선 600억 매수했습니다. 예, 오늘 그 주말간에 PCB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오면서 오늘 뉴스가 많이 나왔죠? 대덕전자 13% 오르고 네. 삼성전기도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네. 반도체 PCB가 대란이 심화가 되면서 이 FC, BGA 기판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고사양 칩 패키징에 쓰이는 기판이 부족을 해서 관련 부품 가격이 최대 40%까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물량이 동난 상태라서 고객사들은 이 가격하고 상관없이 물량 확보를 할 테니 제발 좀 주기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팹리서치 대표가 최근 패키징 업체가 이 PCB 물량을 확보하는데 평소에 6배가 늘어난 24주가 소요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속이 타들어간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은 세계 최대 PCB 제조업체인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 작년 10월에 이어서 2월에도 불났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예. 네, 요게 이제 사건을 더 심화시켰고요. 대규모 대규모 장비 증설이 없다면 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회로를 이제 여러 겹 적층한 기판인 이 FC BGA라는 기판이 있습니다. 플립 칩, 이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기판인데요. PCB에 볼이 박혔어. 네, 네. 그렇죠. 그 기판이죠. 이제 국내에서는 삼성전기가 유일하게 공급을 했었는데 작년 9월부터는 대덕전자가 1,600억 원가량 투자를 해서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쇼티지 이게 쇼티지겠네, 당연히 좋아지겠네 했는데 주가가 거의 안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다. 왜 안 오르지 이게? 너무 뻔한 건데 하여튼 뉴스 하나에 왕창 오른 거죠. 그쵸. 네. 사실 이 쇼티지 얘기는 꽤 된 얘기예요. 너무 오래됐죠. 네. 오래 기다렸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제서야 오르는 거지. 참 이런 게 좀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참 오묘한 흐름인 것 같아. 예, 거기서 잘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네. 네,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S22 이 스마트폰을 내년에 출시를 할 텐데 여기에도 TOF 모듈은 탑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써먹질 못하니까. 그렇죠. 예, TOF는 이제 피사체를 향해서 이제 발사한 빛이 다시 되돌아오기까지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리를 계산을 하고요. 사물의 입체감이나 공간 정보, 움직임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2019년에 출시했던 S10 제가 쓰는 거죠. 요거는 이제 TOF를 탑재를 해서 S20 여기에도 탑재를 했지만 S21부터는 탑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22에도 탑재를 안 한다고 하고요.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TOF가 없는 일반 카메라도 소비자 반응이 나쁘지가 않다. 뭐 이걸로 충분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별로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TOF 기술은 사실 AR이나 그렇죠, VR VR. 기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요것과 결합을 해야 효과가 큰데 아직 AR, VR 관련된 킬러 콘텐츠가 없어서 그래서 아직 제가 활용도가 크지 않습니다. 메타버스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는 말씀 자꾸 드렸던 거죠. 네, 이게 뚫렸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작년부터 된다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결정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 사업부 여기는 이제 개발했던 TOF 이미지 센서를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에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계획에 좀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같은 회사 내의 사업부지만 전혀 다른 회사처럼 그렇죠. 움직이고 있죠. 네. 예, 반면에 애플은 작년부터 아이폰 12에 소니의 TOF 센서를 탑재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예, 덕분에 소니는 아이폰, 아이패드에도 TOF를 탑재를 하면서 TOF 센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삼성 LSI 사업부는 이제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에 공급 못하니 중국에서 고객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태블릿에도 폴더블이 적용을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 얘기는 있었어요. 예, 네.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외신 기즈모 차이나라는 데서 얘기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내년 초에 접을 수 있는 태블릿 PC 갤럭시 G 폴드 탭이라는 것을 출시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힌지가 2개가 있고요. 두 번을 접어서 지그재그 형태로 총 3단으로 네. 접히는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접으면 6인치 스마트폰 형태. 이 S10 정도인 것 같아요. S10 5G 제가 쓰는 게 한 6.5인치 요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만한 스마트폰 형태 정도 되고요. 네. 피하면은 10인치 정도 크기가 됩니다. 기즈모 차이나는 여기에 추가로 더불어서 UTG를 탑재를 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UTG가 뭔가요?
울트라 틴 글라스라고 해서 네. 매우 강력한 유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폴더블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구부러지는 유리죠. 네. 참고로 제가 이제 OLED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OLED 이게 좀 어려우신가 봐요. 이게 어려우셔서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카페에 구체적인 내용을 못 적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카페에 저희는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잖아.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검찰이 직접 보는 게 아니고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 그리고 또 회사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것들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OLED가 좋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추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각동이 제가 왜 OLED가 될 거라고 얘기했을까 라고 보면 그 다음에 이런 생각으로 그럼 OLED는 어디서 많이 쓰이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OLED 어디 많이 쓰이나? 네, 텔레비전? 아니야.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많이. 그럼 스마트폰에서 많이 원래 쓰여지는데 얼만큼 더 쓰여진다고 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번에 조금 사양이 고급 사양으로 가는 Y옥타 생각을 좀 했습니다. Y옥타 OLED를 좀 생각을 했고 그 Y옥타 OLED를 생각한 것은 폴더블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 폴더블이 지금 어느 정도 생산될 거라고 생각하는 에스모에서는 대략 한 500만 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500만 대가 될까? 거기서 이제 저의 통박을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통박을 막 굴려. 근데 내가 주변을 이렇게 다 이렇게 수송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재작년 폴더블이 나오기 전에는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요. 네. 반면에 기계적인 완성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완전히 그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전 세계 합산해봐야 1000만 대도 안 되는 물량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년에 여러분 그 핸드폰이 몇 대 팔리는지 아십니까? 13억 대, 올해 조금 더 많이 팔리면 15억 대까지도 팔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1000만 대? 1%도 안 되는 물량이죠. 네, 그렇죠.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저는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된 OLED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투자의 궤적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툭 던지기에 저는 OLED 좋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이 정도 프로세스 얘기했으면 굉장히 자세히 얘기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흐름을 쫓아서 제가 왜 저런 얘기를 했지 하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주사 좋아 보여요, 싸요 이러면 뭔데? 빨리 얘기해. 이게 아니고 도대체 왜 지주사를 싸다고 얘기했으며 또 왜 어떤 게 정말 싸고 앞으로 좋아질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는 그런 재미는 남겨둬야지. 영화 다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영화 간질간질하네요. 영화 저걸 다 얘기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 좀 지난 얘기니까 이건 이미 상당히 많이 나온 얘기라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즘에 굉장히 핫한 석유화학업계 얘기 한번 고무가 해드리면요. 천연 고무도 없어질 거라던데. 없어진다고요? 아니 공급이 안 될 거라고 하던데. 쇼티지. 예, 7년 걸린다는데요. 얘는 천연물이라. 그쵸. 예. 네. 올해 실적 기대감이 정말 최고조인데 거기 또 최고가 또 나오고 또 최고가 나오고 계속 연일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라텍스, 스판덱스, 플라스틱 소재 이런 등등의 석유화학 제품들의 가격이 이 공급 과잉 우려를 꺾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매일매일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컨센서스상 이제 1분기 영업이익 상승률 전망치를 보면은 대표만 몇 개 말씀드리면요. LG화학이 320%, 금호석유 230%, 효성 TNC 130%,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최소한 두 자릿수로 상승을 한다라고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큰 회사인데 320%가 증가해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는 이 컨센서스보다 더 크게 아마 증가할 걸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에는 실적 호조는 1분기보다도 더 크게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금투에서 윤재성 연구원이 2분기에는 역내 공급 정상화 및 미국 한파 영향 회복을 감안을 해도 본격적인 성수기 진입과 경제활동 정상화로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될 것이다. 뭐 2분기에도 좋고 3분기에도 계속 좋을 것이다. 근데 제가 그 하나금투 윤재성 연구원님은 제가 리포트를 자주 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2년 뒤에까지도 굉장히 호실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리포트도 같이 참고를 해보면 오늘은 사실 대부분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신증권의 한상원 연구원은 이제 효성화학에 대한 리포트를 나왔는데 50만 원으로 목표가를 대폭 상향을 했고요. 네. 1분기 영업이익이 최근에 높아진 컨센서스를 약 30% 정도 상회를 할 것이다.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추가로 14% 정도 더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효성이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갖고 있었다가 1년인가 갖고 있다가 도저히 안 움직였어. 그래서요. 도저히 안 움직여서 네. 손절 쳤죠. 근데 손 쳤어. 근데 오늘 그게 지금 효성화학이 7.5%가 하루 만에 아니 네 올랐습니다. 종목 중에서 분할 전에 샀거든. 아. 야 이거야 하고 분할 전에 샀어요. 보통 분할하면 자산 늘어나잖아.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칼제비 잘하는 사람들이 정육을 하면 고기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막 숨어 있는 것도 올라가서 당연히 그게 다 그럴 줄 알았지. 더 쪼그라들었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문화적 충격이 너무 쪼그라드는 거야. 분할을 했는데 아 참아야 돼 이러면 했는데 그러고 한 지금 뭐 1년 반 더 지났어요. 손절 치고도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났죠. 갖고 있었으면 보상을 받고도 충분히 몇 배를 보상을 받았지. 왜냐하면 누적 수익률이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지금 몇백 %예요. 그 본주 옛날 효성 한 종목으로 있었던 004800. 야 씨.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들이 잘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못 갖고 있어. 힘들어서. 예. 예, 그리고 금호석유도 한 6% 올랐고요. 애경유화도 한 7.6% 올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해운주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HMM이 오늘 한 7% 올랐는데요. 또 올라. 예, 해운 운임이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 이제 많이 올랐다가 그렇죠. 쭉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해운 운임 지수가 2,8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7%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HMM에 대해서 현재 운임 상승은 단기 실적뿐 아니라 남은 1년의 이익을 높이는 호재다. 그리고 지금은 5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1년 고정계약을 체결하는 막바지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최근 운임 상승은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HMM의 경우에는 이제 고정계약 비중이 약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익 모멘텀은 사실 나머지 70%의 실적만 가지고 이룬 것이고 이제부터 5월부터는 남은 30%의 수익성이 개선될 차례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뭐 HMM 7%, 대한해운도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우건설 계속 인수가 지금까지 한 3번째인데요. 예, 스카이레이크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사모펀드죠. 스카이레이크가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인 KDB 인베스트먼트의 지분 50.75% 전체를 인수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시가총액이 2.8조 원인데요. 이 대우건설 인수 금액은 50% 지분에 대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최대 2조 원 안팎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4조로 계산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우건설 매각 작업은 이번이 3번째이고요. 2006년에 금호 아시아나로 갔다가 못 참아서 3년 만에 매물로 나왔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호방건설이 인수하려고 했지만 뭐 드러나지 않았던 해외 부실이 좀 네. 불거지면서 인수가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3번째고요. 오늘 이 소식이 알려지고 장중에 한 5.6%까지 올랐는데요. 마감은 1.6%로 마감을 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2.8조 원의 회사를 절반을 2조 원에 산다는 거,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하고 계속 머리를 돌리고 있어요. 이거 경영권 프리미엄이 화두가 되면 여러분 천지개벽합니다. 한국 주식시장.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네. 예. 그리고 이제 여행 재개 기대감이 계속 불고 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벌써 마스크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중국도 안 써요. 중국도 안 쓰나요? 네, 중국도 안 써. 사진 봤어요. 깜짝 놀랐어. 중국은 사실 뭐 제일 먼저 시작해서 네. 뭐 안 쓸 때 되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빨리 안 쓰고 싶은데 이 여행사 직원들의 복귀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1년 만인데요. 이 여행업계가 휴직 중인 직원들을 복귀시키고 홈쇼핑이나 기획전 등을 통해서 영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나투어의 경우에는 필수 인력을 작년에 200명에서 현재 400명으로 확대를 했고요. 이를 점차 확대해서 7월부터는 무급휴직 하던 직원들을 이제 유급휴직으로 전환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모두투어는 현재 120명이 업무에 투입이 됐고요. 부서별로 인력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롯데 JTB, 이건 제가 좀 잘
친숙하지 않은 여행업계인 것 같은데요. 희망퇴직 이후에 이제 남은 인력의 50% 수준이 출근을 했지만 현재는 60% 정도로 올라갔고 상황을 보면서 더 추가적으로 늘려간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여행보다는 현실적으로 판매 가능한 상품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행 상품과 시티투어 버스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티투어 버스는 올해 4월 3일부터 운행을 재개를 했는데요. 벚꽃 시즌과 맞물리면서 운행 첫 주에 만석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네, 특히 뭐 지나가다가 시티투어 버스가 있길래 현장에서 예매하는 비중이 좀 높다고 합니다. 네, 또 해외여행 관련 문의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하고요.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고객센터 운영 시간을 원래 주 3일이었는데 주 5일로 다시 확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드디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네요. 네, 네. 빨리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입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이런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그 6월부터는 더 강력한 중국 규제책이 바이든 정부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서? 네, 반도체 분야에서요. 네, 2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100일 동안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 이런 핵심 4개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을 점검하라 이런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었죠. 예. 이 조사는 6월 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쯤에서 중국을 견제할 새로운 제재안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바이든 정부의 네덜란드, 일본, 영국과 동맹국과 손을 잡고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타격을 입힐 준비 중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TSMC를 모가지를 꽉 잡은 게 진짜 크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사실 여기에 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 공장이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공장 증설한 건 아주 발빠르게 이런 분위기 파악을 하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 생각보다는 그 결정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총수의 부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아메리칸 팩토리 보고 나서 물론 거의 대부분 자동화되긴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린 냄비 속에서의 그 어떤 그 조리하는 그 손맛 이게 만만치 않거든. 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실 2018년부터는 미중 분쟁 요 관련해서 굉장히 증시 전체가 흔들렸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정말 이 정부의 예견대로 6월 이후에 또 더 큰 규제책,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는 아예 첨단 반도체 생산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거나 ASML과 뭐 연합을 해서 아예 뭐 장비 수출도 안 되게 하거나 네. 이런 더 큰 규제책이 나오면 반도체 주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시장이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타격을 또 받게 될까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수출의 거의 그 30% 이상이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일 많은 물량을 지금 중국이 갖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이 이제 완성품을 많이 만드니까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첨단 제품은 아주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일반적 범용 반도체를 가지고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 쓰이는 범용 반도체, 그러니까 마이크론 단위나 아주 높은 그 나노 단에서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쓰는 뭐 30, 40, 50 나노 단에서의 문제를 그렇게 치고 들어갈까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결국은 약간 이 고도화된 쪽을 막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그냥 물건은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받는 충격은 단기적으로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는 좀 매수를 할 기회가 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를 많이 안 하니까, 예, 시스템 반도체 입장에서는 뭐 당할 게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조금 마음이 좀 상대적으로 편한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요즘 좀 많이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안 달랐지. 그러니까 그 외교부 장관, 그 코테노폼 왕 외교부 장관이 와서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만나고 자꾸 그러는 게 지금 똥줄 타는 거야. 걔네 입장에서는. 매물에 못 받으면 큰일 나거든. 지금. 네. 물건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전자제품 못 만드는 거죠. 예. 네. 당분간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은 좀 다행이네요. 한국은 분위기가 지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애널리스트 분들 혹시나 여기 방송을 보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있다면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이 좀 틀려요. 뭐 어떤 느낌이 틀리냐면 과거 10년 평균으로 보면 지금 고평가죠. 사상 최고치니까 우리가 뭐가 있다고 GDP가 얼마나 늘어난다고 좀 그러니까 뭐 이제는 주식을 팔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요. 현장에서 있어 보니까 돈 들어오는 흐름이 달라요.
돈이 들어온 출처가 다르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런 식으로 돈 들어오신 적이 별로 없어요. 80세 먹은 분이 자기 부동산 팔아갖고 주식 사는 경우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20년 있으면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포착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어요. 부동산 자금들이 넘어오고 있는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소위 말하는 머니부부 흐름들이 확실히 포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10년간의 흐름을 가지고 반면교사 삼는 그 반면 거울이 찌그러진 거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장에서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 더 빨리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최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체한. 네. 너무 급하면 또 체하죠. 네네네. 예.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